대한민국의 중심 도시 서울. 서울 시민 천만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서울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름답고 살만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여기 열심히 두 발로 뛰는 이들이 있습니다. 메이드 인 서울시는 바로 이분들을 만나보는 아주 특별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보게 될지 제가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요. 요즘 한창 관심을 받는 자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위생 이런 관리를 맡기면 그 피가 아이들에게 안전에 대한 조치를 다시 한번 깊이 판단하셔서 어서 오십시오. 장인홍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의원 장인홍입니다. 불호구에서 의정활동하고 있고요. 지역구는 불호동 가리봉동 지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 또 함께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저희 프로그램 공식 오프닝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의원님, 당신의 시간은 몇 시인가요? 저는 시간보다는 좀 요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보통 주말이 좀 쉬는 때인데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주말이 오히려 더 바쁩니다. 그래서 주말에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예. 주말 없이 예.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요일에는 교회도 가야 되고 네. 또 행사도 많고 그래서 평일 이상으로 더 바쁩니다, 사실. 좋습니다. 역시나 이 장인홍 의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다른 의원님들하고 다르게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시간을 물어봤는데 요일을 답변하시는 시간은 처음이거든요. 도저히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24시간인데 다른 분들이 시간을 많이 쪼갰어요. 그렇습니까? 요일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인홍 의원님의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답게 교육 학교 관련 기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눈에 띄었던 것이 아무래도 요즘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사고와 관련이 자사고 문제. 된 거였습니다.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학교들이 주장하는 부당평가에 대해서 네.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 지정 평가를 통해 탈락된 학교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원래 자사고는 한시적인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평가를 통해서 네. 또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돼 있는데 네. 정당한 평가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통과한 학교는 별 말이 없는데 그렇죠. 탈락한 학교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보고요. 네. 제가 봤을 때 큰 어떤 부당평가나 이런 것은 없어 보이는데 네. 지금도 법적 쟁송을 그분들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법적으로도 아마 규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도 자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자사고 사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가 첫 번째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이 되도록 힘쓰실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제 다 대학생이라 이제 그 네. 고등학교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자사고가 글자 그대로 고교 교육의 다양성 네.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그런 교육의 다양성보다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서열화시킨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내년이 더 큰 문제입니다. 네. 내년에 더 많은 학교, 특히 이제 외고들의 대부분들이 내년에 또 지정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올해 이상으로 내년에 더 이렇게 많은 혼란이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면은 저는 이 자사고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지금 정부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방향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의회에서도 이러한 방향에 적극 부응하도록 함께 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주변에 이제 조카들이나 친인척 가운데에서 이제
자사고를 생각한 친구들이 뭐 한 명도 없기 때문에요. 사실 뭐 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큰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어요. 뭐 얘들아 건강하게만 자라라. 자, 교육의 중심 도시 서울시가 더욱 청렴한 교육 문화를 위해서 청렴 시민 감사관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요. 시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청렴의 아이콘인 청렴 시민 감사관을 저희 제작진이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청렴 시민감사반은 외부의 전문가들이 이제 감사 실무자로 참여해서 각종 교육청 산하기관에 감사에 참여하는 거죠. 예. 내부자가 아니라 외부자. 더욱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자격은 있는데 자격증 소지자나 아니면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이런 게 없더라도 뭐 감사 자질이나 역량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런 분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일반 감사관하고 그럼 청렴 시민 감사관에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내부의 어떤 감사관들만으로 감사했을 때에는 네.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그럴 수가 때문에 있죠. 네. 외부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취지가 있고요. 네. 청렴 분위기를 긴장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소신 있는 공무원들에게 힘이 돼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역량을 갖춘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2년 하다가 또는 4년 정도 하다가 또 그만두시고 하는 그 연임 규정 제한이 있거든요. 그걸 좀 풀어줘야 그분들이 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서울시 교육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 참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청렴 시민 감사관 제도는 언제 또 어떤 이유에서 도입이 되었는지요? 도입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예, 서울시 교육청이 전국 여러 시도 교육청 중에서 네. 이 평가가 하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외부의 전문가를 모셔서 네. 감사나 이런 청렴성 활동을 하게 만들면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해서 몇 년 전에 조례를 만들었고요. 네. 그에 의해서 이제 이 청렴 시민 감사관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네.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좀 비리나 부정 의혹이 있는 모든 곳에 네. 상당한 곳에 이분들이 가셔서 아주 매와 같은 날카로운 눈으로 네.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내시고 성과를 내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이 숫자를 좀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니까 네, 그런 요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게 네. 그리고 청렴 시민 감사관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분위기는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그 교육청 내부자 시각에서 보면 좀 네. 부담스럽죠. 그럴 수 있죠. 외부에서 와가지고 옳다 그러다 평가를 네, 하니까. 네. 그런데 좀 떨어져서 외부에서 보면은 내부자끼리 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새로운 시각이 머물므로 인해서 좀 더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청렴 시민감사관들이 얼마만큼 일을 했나 자료를 봤는데 네. 그 성과가 꽤 상당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중에 또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을 더 2년 하고 한 번 더 평가를 받아 2년, 최대 4년까지 하게 돼 있는데 네. 그걸 좀 더 여는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조금 더 보완되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 청렴 시민감사관이 이제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회계직 또는 기술직, 뭐 또 건축직 이렇게 다양한 직종들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은 한 직종으로 편중돼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교육청에 여러 분야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가진 분들을 네. 좀 더 광범위하게 청렴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네. 좀 더 문호를 개방하고 열어놓는 것이 네.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좀 궁금증인데요. 아까 자제분들이 이제는 뭐
대학생이 다 되었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시니까 남다른 뭐 교육 철학이나 교육 방침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있으셨습니까? 키울 때는 모르고요. 네. 다 크고 나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이 클 때는 되게 마음이 안 달아서 네. 학원도 보내보고 네. 얘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좀 독려하는 타입이었다고 한다면 네. 지금은 이제 다 커서 지난 기간을 돌아보니까 네. 다 헛수고더라. 결국은 지가 할 건 지가 하더라.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봐주시면 네. 아이들이 스스로 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아이들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솔직한 답변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왜냐면 이 청렴 시민 감사관도 외부에서 봐야지 내부가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내부에서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주변에서 보면 저 친구는 공부머리는 없는 친구인데 부모들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할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키울 때는 절대로 잘 모릅니다. 다 키우고 나서 안다는 게 문제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아버지로서 네. 또 그리고 이제 교육위원회 이제 몸을 담고 있는 의원님 신분으로서 자녀분들이 이제 대학을 진학을 했잖아요. 예, 예.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만족이라기보다는 뭐 점수로 보면은 네.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원래의 기준의 그 점수로 매기면은 아닌데 생각을 바꾸니까 저는 100점이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아이들이 열심히 커나가니까 저는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100% 만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서울시를 더욱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는 이들을 만나는 시간 메이드 인 서울시와 함께 하고 있고요. 이 시간 서울시의 모든 전반적인 교육을 책임지고 있지만 자녀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장인홍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의원님, 제가 판넬 하나 들고 있는데요. 이거를 뜯으면 의원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진이 한 장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진인지 확인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사진인 것 같은데요. 왜 이 사진이 의원님의 결정적인 사진이 됐을까 궁금합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학교 사진이고요. 특히 사립학교 네.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에는 이런 사립학교에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청에서 감사를 해서 문제를 밝혀내고 어떤 처분을 요구해도 네. 그것을 이행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립학교법에는 그 학교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립학교 법인에서 네. 징계를 해야 돼요. 즉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징계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교육청에서 감사를 통해서 10의 강도로 처분을 요구했다고 한다면은 네. 실제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1이나 2 정도만 한다든가 아예 무시한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것이 이제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네. 사립학교법의 한계지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징계해야 되는 네. 셀프 징계. 아,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립학교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사립학교법이 네. 저렇게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 법 개정을 일단 우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 서울시 의회에서는 국회에다가 그런 청구안, 네. 개정 촉구안도 많이 또 여러 번 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말 이렇게 교육청의 감사가 법의 맹점으로 인해서 솜방망이처럼 그 재단 법인은 이해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교육청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네. 학교 학급 감축, 재정 지원에 대한 감축 이런 부분들을 교육감이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립학교에 문제가 있어도 학생들이나 교사들이나 학부모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단에서 너무나 교육청의 그런 감사를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학급 감축이나 재정 지원 감축도 교육감이 행사할 때가 됐다. 잘하는 학교야 얼마든지 더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네.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런 부분도 교육감이 법의 그 한계는 있지만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유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뭔가 문제점이 생기면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도 어떻게든 해결이 되고 그냥 흘러가니까 네. 타성이 젖어 있는 맞습니다. 것들은 분명히 고쳐야 되거든요. 네네네. 앞으로 뭐 열심히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메이드 인 서울시 장인홍 의원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습니까? 너무 TV에서 익숙한 분을 만나가지고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겁게 했고요. 네. 우리 서울 교육에 대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이 보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활동들을 보여주실지 기대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서울시는 1,000만이 살고 있는 거대한 대도시인데요. 네. 요즘 시의원으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정의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저희 교사들 중에서 기간제 교사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정교사들하고 똑같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어렵더라고요. 정의 문제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임용시험을 대기하고 그렇죠. 임용시험을 치러서 네. 정교사가 됐는데 그럼 그 수많은 대기자들에게는 이러한 소식이 정의롭지 못한 걸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저희는 좋은 마음으로 네. 고생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개선책을 마련한 건데 네. 이처럼 정의 문제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런 정의 문제를 보다 민감하게 국민들 정서에 맞게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의정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메이드 인 서울시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인홍 의원님, 당신이 만들어갈 서울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서울. 네. 제가 선거할 때도 네. 제 캐치프레이즈 비슷하게 이렇게 네. 주민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의로운 서울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꼭 이루어지시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서울 시민들이 모두 행복한 그날을 만드는 날까지 메이드 인 서울시의 모든 이들은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